어떤 물을 쓰냐인데도 관계 많지만 우리가 이스테비 물가 미네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물을 이렇게 먹기만 하면 무리가 혈액을 통해 갖고 그 혈액을 이렇게 운반하는데 우리 무리가 이게 그 몸에 60% 되는 무리가 이게 그 작용을 많이 하는데 혈액을 이렇게 순환을 하려면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리가 우리가 이스틴 무리 미네랄에 살아있는 무리가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칼슘제를 우리나라에서는 칼슘제도 하고 단백질하고 이 조이트 가드는 연골이 다른 사람한테 연골을 재생시켜 준다고 보다도 연골이 안 아프게끔 부드럽게 해주는 일을 작용을 해가지고 이걸 먹기만 하면 확실히 좋다더라고. 결국은 내 경험을 보면 나는 식당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손마디가 이게 마디마디 아팠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 손마디를 이렇게 누르면 아프지 않고 지금 일하는데 지장 없이 쓴다. 그리고 내 동생도 이 뚱뚱한 동생이 있는데 이 조이트 가득 먹고 지금 원래 이 손이 저려갖고 일을 못했었는데 지금 그걸 먹고 일을 하고 있다가니까 이렇게 먹겠다고 해서 그래서 한 일주일간만 이렇게 먹으라 하더라고. 우리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일주일요? 일주일을 추가해서 몇 달 정도를 추가해서 추가해서 응. 먹어라. 응. 아, 따뜻하게 좋다. 그래서 내가 운동법을 그거 얘기하니까 아이 텔레비에서 다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안돼. 근데 정작에 안 하게 된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전문이 아직은 내가 지금 배우는 단계고 설명을 하려면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강사님한테 그 한번 설명 좀 들어보고서 먹으면 더 낫지 않냐가. 아이 그래 이렇게 말하면 되지 뭘 또 만나냐고. 이래 먹으란 데는 먹을게 하면서. 원래 그 개인적인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옆집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방앗간을 한 대 가거든. 근데 자기네 오늘 또 이제 사우나에 가야 되는데 두 불이 만날 시간이 없다고 막 그러는 거지.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일단 그 사람들이 가끔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스폰서가 가서 설명을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스폰서가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스폰서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려면 스폰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프로모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제 만난 장소의 행동이에요. 스폰서를 어떻게 예우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동이 안 되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리더님, 스폰서님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스폰서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관계잖아요. 본인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관계, 그 고객과의 관계가. 그럼 그 고객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가장 신뢰하는 건 본인 스스로예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듣고 안 듣고가 결정을 해요. 스폰서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네가 다 설명했잖아 라고 해서 안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 다 당연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스폰서를 불러 제껴가지고 스폰서 앞에 갖다 놔서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거를 앞에서 하나를 하고 그리고 그게 부족할 때 그 사람이 스폰서 앞에 함께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만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또 있어요. 지금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신데 자 그러면 그분은 지금
그 사장님의 이야기를 믿으신 거야. 아, 이거를 먹으면 나도 편할 수가 있겠다라고 믿으신 거야. 아니면 어차피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야. 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 정도 한번 해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해봐서 좋으면 멀고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 상황이 되려면 두 분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뢰관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죠. 아니면 정말로 전문 지식이 갖춰져 있거나. 근데 이제 거기서는 사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실 필요는 있어요. 예, 예, 그거를 연습이 필요하셔.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비율을 적절히 사용을 하셨는데 비율을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서 뭔가 전문가틱한 설명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 그래? 예, 예, 예. 아직도 이제 그게 조금 남아 있으신 거죠. 실제로 설명을 할 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설명할 때는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령 아까 그 벽돌 얘기하셨잖아요. 벽돌 그런 예들처럼 수로 얘기처럼 간단한 얘기만 하시고 안전 안내 문자님으로부터 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진동으로 안 났더니 아까 제가 공부 중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조인트 가드를 출력을 안 해놨는데 단백질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유튜브에다 계속 얘기를 한 거 최근에 2번을 올렸단 말이에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봤어요. 그 정리해놓은 텍스트도 보셨어요? 요 모양으로 예, 그걸 봤어요. 예, 복잡하죠. 근데 머리 쉽게 안 들어오고 예, 이게 뜻은 거의 알겠는데 그 이해를 하려면은 네. 내 수준 갖고는 거기다가 그거를 누군가한테 설명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난데 이것도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요새 책을 보고 있는데 예, 한 번 읽고는 이거를 네.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 와중에 이제 칼슘으로 가면 칼슘에 대해서도 제가 미네랄 강의를 칼슘, 마그네슘 뭐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제가 썼던 자료거든요. 이거를 화면만 띄워놓고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냥 읽었을까요? 아니겠죠. 그쵸, 아니겠죠. 아마 이거를 설명한 자료가 유튜브에 오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쪽 다 다른 유튜브에. 근데 오픈을 시켰나 안 시켰나. 저도 이제 하도 막아놓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 유튜브에 동영상이 한 3,000개 정도 되거든. 거기에서 오픈한 게 5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칼슘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한다. 기본적인 거를 알고 여기도 보면은 단백질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역할만 아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강의를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문 용어들을 좀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쉽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도 아니 왜 강의에서 전문 용어만 쓴다거나 딱 학술적인 얘기만 한다 그러면은요 앉아있는 사람 다 수면제가 돼버려. 그러니까 수면제를 안 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전문 용어도 필요하지만 재미있는 예가 필요해요. 아까 벽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한 예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이 내용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만 찝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가령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증상을 알고 있을 때 단백질이 부족할 때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단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이런 데서 잠깐 찾아서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칼슘도 칼슘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칼슘의 이런 역할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가 있단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칼슘과 단백질을 잘 먹는 게 중요하다. 자, 칼슘과 단백질을 제가 지금 찝어서 딱 말씀드린 건 제가 프린트를 미리 해놓은 게 이것밖에 없어서도 있지만 또 하나가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죠. 더블 X. 종합 비타민처럼 모든 비타민, 미네랄, 뭐 비타민 14종, 미네랄 10종, 식물용충 19종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외우실까? 그리고 외워서 말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요? 뭐 알아듣지? 네,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예요. 저는 더블엑스를 설명할 때 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네. 영양을 골고루 다 못 먹잖냐. 어. 뭐 망가 같이는 하기 싫은 것도 귀찮은 것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거는 한 30접시를 먹으라면 그걸 먹겠냐. 못 먹지. 한 접시도 한 개도 먹기 힘든데 과일을 여러 가지로 골고루 다 챙겨 먹으려면 그걸 먹는 것도 저기 신경을 써야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먹는 데서 그거 다 못 먹고 그리고 또 과일도 우리가 지금 뭐 지금 나오는 제철의 과일을 먹는 데지만 그 과일의 안전성이가 우리가 담보되냐고 믿고 먹을 수 있냐. 과일에는 다 지금 농약이 들어가 있고 접착제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그걸 믿고 먹냐. 먹는다 해도 그게 우리가 몸에 필요한 그 영양소를 다 흡수 못하니까 이 더블엑스를 먹기만 하면 이거는 농약도 안 들어가고 무공해를 했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다. 그래 나는 어차피 먹는 거 믿고 먹을 수 있는 걸 이걸로 해결을 하는 게 난 더 좋지 않냐. 가격이 좀 가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고 먹을 수 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을 할 때 판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상대방하고 공감을 잘하고 상대방의 일을 나의 일처럼 느끼면서 표현을 해요. 그런데 판매를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또 있어요. 말을 못하는 것 같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맞아, 그러겠지. 그러면 지금의 사장님의 말씀에서 앞에는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된다. 맞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예, 그건 상대방한테 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걸 말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거 내가 더블엑스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줘야 될까요? 그냥 소식을. 자, 내가 왜 선택했는지, 내가 왜 선택했고 내가 이걸 왜 신뢰했는지, 그래서 너에게도 내가 이렇게 신뢰했을 때 이렇게 좋아진 거를 너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이런 표현들이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네가 먹어야 돼 라고 하면 딱 강매가 돼요. 그거를 정말로 내가 가까이 지내고 나를 아는 사람도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정말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그걸 잘 또 하시겠죠. 근데 사장님이나 저나 장사를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못해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예요. 아메이 하시는 분들, 아메이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세요. 제가 조이트 카드하고 그다음 밀크식스하고 비타민C하고 이렇게 봉지 지금 연하는데 지금 전달은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줘가지고 한 번 먹어갖고 이게 효과를 보겠냐 이게 있고 네. 이걸 한 번 먹어갖고 나는 이걸 먹으니까 피곤한데 이거 한 번 먹어라 이렇게 줘도 내가 줘보니까 우리 방 식구들을 보니까 줘보니까 나한테 바라는 걸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더 주고 싶은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이걸 줘야지 해서 내가 명함장에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지금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하겠냐 이게 지금 그게 두려워서 그거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발전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질적인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질. 비즈니스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죠. 아메이에 필요한 자질이 무엇일까? 공감대. 아메이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잘한 사람은 못한 사람? 잘하는 사람은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누가 물어봐도 제품의 지식이 일단은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네. 누가 물어봐도 뭐 버벅거리지 않고 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품의 지식이 풍부해야지 네. 전달이 가능하니까. 또 그러면은 간단하네요. 못하는 사람은 제품의 지식을 모르니까. 제품의 지식이
작고 하니까. 없고, 잘하는 사람은 제품의 지식이 풍부하고 또 설명을 할 줄 알고. 자,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공감대도 잘 읽고 남의 말을 잘 들려야 되는데 네, 남의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네, 잘못인 것 같아. 공감이 떨어진다.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는다는 거는 내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죠. 지퍼를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또 잘하는 사람은 제가 보건데도 제가 요새 지금 보험에 가입했거든요. 네. 실비 보험이 그때 깨버려가지고 없었는데, 근데 보험사가 딱 왔는데 그 보험사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전문적이다는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래 내가 전문성이 나는 떨어지고 이러니까 내 말이가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냐 이 생각을 느끼게 되더라고 보니까. 네. 근데 나도 저런 전문성을 하려면 내 일거이경 행동을 다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이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 전문성이 있고 없고에서 전문성이 있어 보였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왔더라고요. 딱 보니까. 네. 자기 관리. 네. 뭐 옷 입는 거부터 네. 뭐 얘기하는 것까지. 네. 근데 경력이 얼마 되나 하여튼가나 20몇 년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노하우가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말도 잘하고 그러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기다 비하면 나는 진짜로 이게 아무것도 이게 안 되고 그게 있구나 이 생각이 느끼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전문성을 갖추려면 나 자신부터 가꾸고 해야 되는데 만사가 귀찮고 몸이 따라 못 주고 이러니까 나 그냥 남과 똑같이 행동하는구나 내가 내 자신이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 그렇죠. 쓰레기통에 둥글고 나오면은 쓰레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통에 내가 쓰레기를 치웠다고 하는 그를 탈피를 하는 거를 힘들잖아요. 고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힘들고 고되게 얼마나 이러는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귀찮더라도 몸매 관리, 의상 관리, 표정 관리, 언어 관리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적이다라고 일단 첫인상이 보여지는 거야. 첫인상이 보여졌을 때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들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문가가 나한테 경청을 해주고 공감을 한다 그러면 따뜻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이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지? 이 과정이 되려면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심플하게 해자고요.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불패니라. 불패요? 예, 불패예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예요. 자, 불패랑 승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승승한다, 그러니까 윈윈한다라는 개념이 있죠. 윈윈한다라는 개념은 너 좋고 나 좋고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너 좋고 나 좋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메이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겨 너는 져 그러면 이건 무슨 상황인 거예요? 윈윈이 아니라 윈로즈잖아요. 루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좋을까요? 안 좋지. 이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야. 아메이는 휴먼 네트워크예요. 사람을 사야 돼요. 제품을 잘 파는 능력이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 사람 주위에 제품을 잘 파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범접하기 어려워요. 아까 보험을 20년 했다는 그분을 사장님이 보면서 부러워했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할 수 있겠다,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예, 그 생각 들면서 내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그러니까 갖고 관리를 해야겠다는데 음. 아까 부러워하셨잖아요. 예, 부러워했죠. 예, 20년의 경력 겁이 안 나던가요? 겁나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장님보다 살짝 위에 서신 거야. 보험이라는 특성상 그 사람은 의뢰 관계에 있어요. 갑이 아니야. 갑은 사장님이셨어.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요, 을이었던 거예요. 아니, 갑이었던 거야. 그게 필요해요. 영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조건 위에 서야 돼. 고객이 위에서 있게 두면 안 돼요. 그런데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언어는 고객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갖춰진 지식이라든가 나의 이미지, 자기 관리는 반드시 고객보다 위에 올라가야 되지만 나의 언어나 행동은요, 고객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유, 사장님.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를 잘 조절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영업을 못 해요. 가가지고 깨지고만 나오거나 아니면 고객이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 근데 아메이는 그런 조절이 아니잖아요. 너와 나와 같은 관계인데 그냥 먼저 했으니까 조금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먼저 해봤으니까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스폰서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안내해주는. 스폰서가 보험 팀장처럼 왜 이번 달 실적이 안 좋니 뭐 이런 거 까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안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윈윈을 해야 돼. 자, 윈윈이라는 거는 이거는 누가 이긴 게임이 아니야. 지지 않은 게임이에요. 나도 안 지고 쟤도 안 지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니라.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전불패다. 그러면 내가 나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나의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요. 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상황에 대한 인정이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나를 포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나를 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인정을 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나를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나의 지식적인 한계점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개선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여기서 또 사람들이 실수해요. 내가 원하는 노력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과정을 못 봐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네가 언제 이런 거 알았냐?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노력하는 과정, 내가 지식이 늘어나고 경험을 하는 이 과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보여줘야 돼. 어떻게 보여줘?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서 컨택을 하는 거죠.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전문가가 되어 가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러려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횟수의 중요성을 여기서 얘기해요. 질이라는 게 있어요. 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가 중요해요. 한 번에 만나서 그 사람한테 많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면서 내가 발전해 나가는 걸 보여줘야 돼. 지금의 사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을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안 하셨다 그러면 사장님이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몰라. 궁금하죠. 궁금하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사장님이 말을 안 해주면은요, 저도 또 잊어버리게 돼. 그렇지. 네, 근데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사장님이 생각을 해봐요. 저한테 그 말을 하려고 또 그 고객에 대해 그 말씀을 하시려고 사장님은 고민을 미리 하셨어. 미리 고민을 하시고 또 두 번째 고민을 또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두 번째 고민을 하고 지금 말을 하면서 정리가 훨씬 많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쵸?
이게 횟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라. 저한테 오픈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장님이 방법적인 논에서 좀 잘못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사장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것도 있지만 사장님의 발전을 위해서예요. 사장님이 오픈을 하려고 할 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개선이 되면 당연히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나의 성격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상대방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바꾼다? 쉽지 않아.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불편을 줬는데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표정을 냈어. 저거 왜 저래? 라고. 나는 원래 이런데? 나는 원래 이런 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성격이 칼이야. 그래서 내 옆에 오면 칼로 찔러. 그리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원래 이래. 몰랐어? 아, 뒤끝이 없잖아. 제가 그러죠. 죽여놓고 뒤껍다 그러지?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인 거야. 나는 원래 이러니까 네가 이해해라고 하는 거죠. 아니야. 이것 때문에 상대방은 피를 흘리고 있다고요. 그거를 상대방이 내가 이 성격이니까 피를 흘리지 않게 내가 조심할 부분은 조심해주고 그래도 실수해서 피를 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성격 때문에 네가 어떤 부분이 아팠겠구나라고. 마찬가지로 저는 완벽한가요? 저도 승질 더러워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저 바늘을 쪄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새끼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저는 잠귀신 사이 많아서 잠귀신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거. 왜냐하면 그 얘기가 어머니가 나오는 게 뭐냐면 너무 차가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요 놀래지도 않아. 그거를 분석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엄마처럼 흥분을 잘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어떤 놈인 거야? 진짜 바늘 찍어도 피 한 방 안 나오는. 아니 사람이 피가 흘리고 쓰러지면은 놀래야 정상이지. 쓰러졌네? 아 이때는 어떻게 해야겠네? 아 119를 전화를 하든가 가면서 부목을 만들어야겠네? 이러는 타입이야 제가. 지붕에서 날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용접하다가 6m 지붕에서 미끄러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밑에 저기 파이프가 있네? 그럼 내가 어떻게 굴러야겠네? 이런 거 생각을 하는 놈이야. 그러니 엄마의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요 만약에 옆에서 어머머머머 이러고 보잖아요. 아휴 저것도 지랄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흥분할 일이 아닌 거야. 그죠?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너는 왜 그따위냐? 아휴, 야, 쥐가 튀어나왔으면 튀어나온 거지. 그 차를 잡아먹냐? 뭐, 이런다고 또 가정을 해봐요. 상대방은 또 그것 때문에 자기는 지금 엄청 놀랐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는 게, 자, 놀랐다. 나도 순간적으로 실수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서 그것 때문에 놀랬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지 상대방을 아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꾸 상대방을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자질이라는 게 꼭 아메를 안 붙여도요. 모든 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품에 대한 지식 정말 중요해요. 내가 요새 우리 10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1시간 동안은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 시간에 내만의 그 공간이 따로 있어요. 네. 거기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 지금 단백질, 칼맥디, 칼슘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책에다 옮겨 적으면서 네. 옮겨 적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읽기보다도. 네. 그래 그거 읽으면서 아 칼슘이란 게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구나, 단백질은 어떤 작용하는구나, 요걸 이렇게 옮겨 쓰면서 그게 머릿속에 좀 남더라고요. 근데 나 하루에 많이 쓰게 되면
뭐가 뭔지 그게 기억이 또 안 남고 하는데 네. 하루에 그냥 2개씩 이렇게 옮겨 쓰면서 그거 갖고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거기 쓰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디 아픈데 뭘 추천해야 되겠다 요거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네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에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게 사장님이 이제 적는다라고 제가 계속 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를 하라고 그랬죠? 계속 주장하는 게 있어요. 카운팅해라. 밴드에다가 남겨라. 댓글. 그 댓글 남기라는 게 뭐죠? 포인트를 찝어내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들었으면 포인트를 찝어내라. 자, 포인트를 왜 찝어내라고 하면 지금 그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쓰는 게 사장님은 지금 글씨를 쓰고 계시지만 글씨를 쓴다는 것도 되게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이거 쓰는 것도요. 사장님이 볼만한 사이즈로 쓰기 때문에 조금 더 크지만 조그맣게 쓰나 크게 쓰나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게 걸려요. 그 와중에 만약에 텍스트로 친다고 가정하자고요. 또 시간이 더 걸려요. 자, 근데 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요. 내가 이거를 입력을 하거나 쓰는 동안에 뇌가 읽고 있어. 그쵸. 벌써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들은 내용을 일일이 다 쓰려고 하면은요. 똑같이.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일일이 다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시잖아. 포인트를. 그러면은요. 뇌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야. 왜? 압축을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압축과 펼침이에요. 정리를 해서 핵심을 요약해 놓은 다음에 다시 풀어내는 거예요. 자, 핵심이 요약이 돼야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30분 강의가 주어진다 라고 하면 제가 준비하는 거는 실제로 일주일을 준비를 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뭐 하는지 알아요? 포인트만 찝어요. 제 강의 장표가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1시간 반 강의다. 막 장표가 100장짜리도 있고요. 1시간 강의인데 장표가 3장짜리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00장짜리 장표를 넘어가면 제가 강의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100장짜리 장표가 넘어가서 장표 보지도 않아요. 내 말을 조금 하려고 장표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이거 사진 보시고 사진 보시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양이 무지 많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하면서 장표를 탁탁 넘겨주는 거예요. 어느 때는 탁탁탁 넘어가 한 장 펴놓고 잠깐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3장짜리 장표다 그러면은요. 이 3장짜리 장표 안에 핵심만 들어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딱 핵심만 들어있어요. 핵심만 들어있고 모든 설명을 제가 혼자 다 해요. 이 설명이나 이거나 준비 기간은 한 일주일이에요. 어떤 주제가 새로운 주제가 주어졌을 때. 자, 준비 기간이 왜 일주일이냐? 이거는 이 장표를 만드느라고. 이거는 핵심을 어떻게 풀지 고민하느라고. 만드는 거랑 고민하는 거랑 같은 거죠. 자, 이거를 고민하는 이 일주일의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난 발전을 주는 거야. 그리고 가서 풀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써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누군가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쓴다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데 자기는 설명을 못 하겠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칼슘에 대해서 읽으면서 아 칼슘이란 게 이런데 위험하고 이런데 좋구나.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고 어떤 사람이 이게 특별히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이걸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어떨 때는 유튜브를 이렇게 그 올린 거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내가 지금 이것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쓰려니까 그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댓글을 쓰는 게 조금 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고 아 이런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결어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뭐 당연히 책 봐야 되죠. 오디오 듣는 것도 공부니까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떨 땐 피곤해서 못하게 돼.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제 방식이 체크 방식인 거야. 내가 했나 못했나. 그냥 못했다고 했으면 아 오늘 내가 이거를 왜 못했나를 보는 거야. 너무 바빴다. 그럼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게을렀네. 그럼 날 반성을 해야지. 네. 그건 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얘기할 게 이거예요. 봤어요. 네. 근데 그것도
내가 거기 하게 되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자신이 어떨 때는 없어. 그게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꼭 해야 되는 우리가 고개러라는 거 그거는 자질을 키우기 위한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개러가 어떻게 100% 하겠어요? 저 어저께 오디오를 들은 게 4시간 반을 들었나 그래요. 근데 밤 시간이었어요. 새벽 2시까지 들었어요. 그럼 잠을 몇 시에 자요? 피곤해서. 저 3시 반에 잤나 그래요. 근데 2시 정도까지를 오디오를 보게 된 게 제가 핸드폰으로 보면 유튜브를 고속으로 봐요. 근데 전혀 새로운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들으면 안 되는 분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TV 화면으로 올렸어요. 핸드폰에 있는 걸 TV로 밀어내시켜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봤어요. 계속 보다가 소파 TV를 보니까 그거든. 아니요 TV로 올린 거야 유튜브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TV 놓은 거야. 제가 TV를 보고 싶어가지고 뭐 오라프로 같은 저